안녕하세요. 입시를 보다입니다. 오늘 볼 2026 입학 전형 시행 계획 대학교는 성균관대입니다. 성균관대 내년에 일단 주요 사항과 변경점을 볼 건데 1에서 5번까지가 이제 변경, 그리고 6에서 7까지는 이제 올해부터 이제 진행되는 주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렇게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학폭 수시 종합 전형에서 전형 명칭이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의 평가 방법이 좀 변경됐고, 논술 전형은 원래는 통합으로 뽑았는데 이제 분리 선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 전형에서 사범대학은 이제 올해까지는 수능 100% 모집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수능 80에 학생부 종합평가라고 하죠. 서류평가가 20% 반영이 된다는 점. 요게 이제 변경되는 사항이고, 이제 올해부터 이제 유지되고 있지만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는 정시에서 성적 계산은 서강대처럼 올해부터 합니다. 성균관대는. 그래서 A, B 유형 2개로 계산을 해서 그 중에 더 좋은 성적을 자동으로 반영해주는 방식을 취하고요. 여기에 이제 정시 일반 다군의 모집 단위들은요, 탐구 과목을 한 과목만 반영하는 이제 성적 산출 방식을 올해도 이제 취하고 있고 내년에도 유지합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6가지 정도의 아주 중요 포인트 사항이 있다. 우선 교과의 학교장 추천 전형부터 한번 보시면, 자격 요건은 졸업 예정자 그리고 고교별 15명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전형 요소를 보시면 일단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과 10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반영 방식을 이제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공통의 일반 선택 과목,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등급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등급만 반영을 하는데 요걸 80% 반영을 하고 그 관련된 과목의 정성 평가를 해요. 근데 정성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보는 게 뭐냐면 세특이거든요. 그러니까 세특이 안 들어가냐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래도 이걸 교과 전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느냐와, 이게 서류가 들어감으로써 아무튼 단순 교과로 뽑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분리할 수 있는데 성균관대는 세특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과 100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서류형 교과 전형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단순 교과 100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심지어 이거를 내년에는 어떻게 바꾸냐, 이 공통 과목 및 일반 선택 과목을 합쳐서 80% 계산을 한 거를 분리합니다. 주요 과목이라고 하는 국수형 한사가에 70% 반영을 해주고 기타 제2한문 과목은 10% 별도로 계산을 합니다. 거기에 정성평가 20%가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올해와 내년에 이제 입시 결과 컷만 갖고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지만, 뽑히는 학생들의 그 내신, 생활기록부에 적혀있는 세특, 뭐 출결, 요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내용들을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물음표가 붙게 됐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려면 실제로 내년에 한번 이제 뭐 상담을 받는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갖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되는데, 글쎄요, 이거 되게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딱 눈으로만 봐서는 산출하기가 너무 어려워졌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수능 최저는 3합 7. 근데 가장 큰 학교장 추천의 포인트라고 하면은 교과 반영 방식도 방식이지만 일단 의예과를 뽑기 시작합니다. 원래 올해까지 의예과를 교과로 뽑지 않았어요. 다 종합 전형 아니면 정시로만 뽑는데 드디어 내년에 교과 전형에서 의예과를 뽑습니다. 그래서 국수형 탐구 2과목 기준에서 3합 4, 수학은 필수입니다. 의예과가 들어왔다는 거 아마 박 터질 겁니다. 왜냐면 성대 의예과 빅5 안에 들어가는 학교 아니겠습니까? 1.0 무조건 도전한다고 보시면 맞지 않겠느냐 보여지고, 여기 이제 성균관대 학교장 추천 하나만 더 언급을 하면은 이제 수능 최저 조합 방식이 특이해요. 그러니까 영탐탐이 가능하다. 3합으로. 그러니까 탐구를 다 개별 별도 과목으로 인정을 해준다. 저 의예과 빼고는. 요게 내년에도 그대로 뭐 국탐탐, 수탐탐, 영탐탐 다 가능하다라는 거. 굉장히 독특한 최저 이제 적용 방식을 갖고 있다. 학폭은 지금 보시는 교과 전형부터 종합, 논술, 거기에 이제 정시 전형까지 모든 전형이 다 똑같습니다. 1호는 총점에서 10%를 깝니다. 그 2에서 9호는 그냥 빵점, 불합격이에요. 모든 전형이 동일합니다.
뭐 물론 공식적인 2026 모집 요강이 나왔을 때 변경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지금 보여지는 시행 계획 안에서는 그냥 우리는 학폭 있으면 안 뽑겠다라고 그냥 딱 대놓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교과 평가 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반영 교과를 공통 과목하고 일반 선택 과목으로 통합해서 아무튼 80% 반영을 했었는데 요거를 A군과 B군이라고는 별도로 분리를 해서 A군은 주요 교과목, 그 다음에 이제 B군은 저희가 얘기하는 약간 기타 과목들 해서 요렇게 해서 지금 반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목해서 보는 건 뭐냐면 이 성균관대 교과 전형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짜증나는 게 입시 컷들을 보면 평균 컷 기준하면 1.7, 1.8 정도 평균 값이 잡혀요. 그 얘기는 이제 최대 맥스로 하면은 1.9, 아주 심하면 몇몇 특정 비선호 모집 단위에서는 2.0도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균관대로 교과 전형으로.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이겁니다. 정성평가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가능한 게 아니냐. 이거 실제로 정성평가는 크게 두 가지를 보죠. 학업 수월성하고 충실성 두 가지를 보는데, 수월성은 비슷해요. 교과 이수, 그 다음 뭐 성취도 분포 비율.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내신에서 수치화시키는 부분 중에 등급이 아닌 나머지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는 거겠죠. 요게 이제 10%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아마 성균관대를 쓰는 대다수 학생들이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결국에는 그 차이점이 갈리는 게 요 충실성.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보는 게 바로 뭐냐면 요 세특이에요, 세특. 학업 수행의 충실도. 그리고 또 하나. 바로 과목 이수.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1.5인데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뭐 1.8인데도 붙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교과 전형이라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교과 전형이라 부르기가 참 애매하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성균관대 학교장 추천을 썼을 때 불합격한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억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는, 조금은 솔직히 저는 그렇게 성균관대 교과 전형 막 쓰라는 얘기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변수값들이 있으니까 이거 교과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오히려 그렇다면 차라리 서강대를 써라,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뭐 좀 애매하다. 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참 모호하다. 그러니까 아무튼 종합전형적인 요소들가 반영된다라는 점, 그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종합전형은 크게 일단 융합, 탐구, 그 다음에 면접의 성균 인재, 그다음에 면접의 과학 인재, 크게 네 가지의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되게 많아요. 우선은 융합형. 융합형 같은 경우에는 올해나 내년이 큰 차이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뭐 모집하는 인원들도 그렇고요. 비슷하죠? 그리고 서류 100입니다. 이제 시행 계획안에서는 이 서류평가 반영 비율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질 않았어요. 근데 크게 변동사항이 없다면 올해 수시 모집 요강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 학업이 40%, 탐구가 40%, 잠재 역량 20%를 아마 그대로 활용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하는데, 모르죠. 왜냐면 면접형을 분리해 버렸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서류평가 요소가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원래 요 정도로 반영을 했다. 올해나 내년이 뭐 큰 차이가 없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전형령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요겁니다. 그러니까 탐구형이 원래는 지금 보시는 올해 기준하면은 사범의의 자유전공을 빼면 원래 나머지는 서류 100%로 모집을 하고 별도 면접으로 모집하는 모집단을 묶어놨었어요, 원래 탐구형이. 근데 이거를 내년부터는 서류 100% 전형은 그대로 탐구형이라는 이름을 우린 그대로 쓰겠다. 대신 올해까지 면접으로 활용했던 모집 단위를 별도 분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면접형 성균 인재의 사범의의 자유전공 글로벌 융합만 뽑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고 그거에 따른 모집 단위를 그냥 전형에 따라서 분리시켜 놓은 것밖에 없어요. 실제로 세부 내용이 바뀌거나 한 거 없습니다. 뭐 배수가 바뀌지도 않았고요. 면접 반영 비율이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서류평가 요소가 바뀔 수는 있는데 아직은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의 학교들이 서류형하고 면접형은 평가 요소를 조금씩 조정을 하거든요, 원래는. 근데 조정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아마도 제 개인적 생각에는 조정을 안 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왜? 기존에도 조정하지 않고 그냥 뽑았어요.
그러면 그냥 모집 단위만 분리시켰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 평가 요소를 바꿀 필요가 있을까? 하지 않겠느냐. 뭐 물론 바꿀 수도 있지만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수시 모집 요강을 확인해야 된다. 요렇게 짧게 정리를 할게요. 탐구형을 두 개로 나눴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면접형 과학인재. 요거는 이제 주로 과학고 학생들이 이제 활용하기 되게 좋은 전형이라고 알려져 있죠. 왜냐면 가장 중요한 면접인데, 앞에 있는 기존의 면접들은 주로 제시문 기반의 면접이 아니에요. 구술 면접들이에요. 구술 면접. 그런데 이 과학인재는 제시문 기반의 이 수학과학이라고 딱 정해놨어요. 교과형 면접 불입보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수학과 과학을 중점으로 한 문제풀이식 면접을 하겠다는 거죠. 그 얘기는 난이도가 매우 높을 거고, 소위 얘기하는 최상위권 학생들 아니면 과학고 학생들만이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난이도로 면접을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은 이 과학인재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면접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아는 건 없습니다. 예, 뭐 그건 아는 게 없는 건 없는 거니까. 다만 제가 다른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봤을 때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다른 선생님들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점. 그리고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선 접근하기 되게 어렵다. 이제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체 총어는 동일한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원래 언어, 수리 논술 두 가지 논술이 다 있는데 그 중에 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뽑았는데 이거를 분리합니다. 언어 논술로 182명을 뽑고 수리 논술로 209명을 뽑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훨씬 더 강점을 갖고 있는 논술 전형으로 그냥 지원을 해서 거기서 고득점을 맞춰라. 이 이제 구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됐다라는 점. 거기에 수능 최저는 3합 6, 3합 5, 그리고 의예는 3합 4. 요거는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의 수능 최저와 동일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논술 100%입니다. 이제 정시 전형 얘기를 하면 일반 전형 기준에서 가나 다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올해 기준에서는 가군이 786명, 나군이 765명, 다군이 105명이에요. 전체 1656명인데 내년에는 가군이 721명, 나군이 808명, 다군이 106명으로 가군의 인원이 줄었고 그 줄어든 인원의 대부분이 나군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이동을 했다라는 점. 전형은 기본적으로 수능 100에 뭐 예체능이 실기를 반영하는 방식이었는데 내년에 가장 큰 이제 변경점은 요거죠. 사범대학을 따로 잘라서 수능 80에 학생부 20%를 반영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그리고 아마 이 학생부 20%라고 하는 서류평가 방식은 학교장 추천과 유사한 뭐 수월성, 충실성 이런 부분을 좀 중심으로 보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정시 전형을 기준했을 때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일발역전을 노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고교 시절에는 좀 공부를 못하거나 아무튼 방황을 해서 학교 생활을 아주 우수하게 잘 하지 못했던 친구들 입장에서 수능 하나만을 내가 1년, 2년, 심하면 3, 4년씩을 해서 내가 좋은 수능 점수를 만들어서 내가 도전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시의 기본 뭐 루트? 아니면 이제 학생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인식하는 정시라고 하는 게 그런 어떤 의미에서의 일발역전.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학생부를 넣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어느 장단에 돌아갈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참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교 시절 때 잘하지 못했던 친구가 나중에 깨달아서 내가 만약 성균관대 사범을 진짜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게 난감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내년에 이제 발현이 되면 그 입시 결과가 어떻게 영향할지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는 거지, 이제. 그런 것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제발 이제 수능은 그냥 좀 수능만으로 좀 점수를 내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아무튼 교과 전형을 이제 적용하거나 서류 전형을 적용하는 학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는 이제 추세예요. 최상위권 대학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점점 밑에 있는 학교들한테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어느 대학 라인까지 이렇게 수능에
교과 혹은 서류라고 하는 평가 방식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결국 2028 입시 이후에 어떤 보여지는 그 정시 전형의 미래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들기도 하고, 솔직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이 전형들을 좀 우리가 매년 볼 때마다. 그냥 최근 몇 년 동안 전형이 매년 바뀌어요. 매년 학교들마다 매년 계속 바뀌고 있어요. 아마 2028 입시 확정안이 나오는 내후년까지는 계속 매년 조금씩 바뀔 겁니다. 그래서 대학들은 조정 중이라고 볼 수 있고, 아직 교육부가 명확하게 이제 제시를 못하고 있으니까, 교육부에서 아무튼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하지만 뭔가 조금 더 현안들이 나올 텐데, 그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성균관대도 일단 올해부터이긴 하죠. 이제 유형 A와 유형 B로 계산한 성적 중에 상위 성적을 반영을 하는데, 모집 단위들에 따라서 국어, 수학, 탐구에 대한 이제 반영 비율이 다 틀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따져봐 주셔야 되고, 다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탐구 영역을 한 과목만 이제 올해부터 반영을 하는데, 내년에 요거를 이제 그대로 이어받는다. 다만 반영 비율은 올해에서 내년에 변경됩니다. 요게 변경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정확한 내년에 이제 정시 모집 요강이 나오면 명확하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정도 라인에서는 그렇게 수정 변경되는 경우들이 없어서 아마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안들이 거의 웬만한 모집 요강의 안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입시를 보다 성균관대였습니다. 성균관대는 전형명이 바뀌고 교과 전형이 조금 변수값이 생기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지만, 이제 큰 틀로 봤을 때는 아주 크게 뭐가 바뀌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조금씩 조정해 놓은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이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예민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1등급 중후반 때 안에 들어가시는 우리 이제 학생 여러분들은 교과 전형 준비를 하면서도 이 종합 전형 준비라고 하는 부분을 세밀하게 꼼꼼하게 좀 챙기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입시를 보다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